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대위 변제 가능성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위 변제란 게 뭘까요? 대위 변제란 거는 후순위에 있는 세입자가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말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 즉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1순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세입자가 2순위입니다. 세입자가 2순위인데 세입자가 2순위인데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이렇게 늦는 경우 있습니다. 엄청 늦는 경우. 그래서 전입신고는 이때인데 확정일자가 이렇게 늦어버리면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2순위처럼 보이지만 경매에 있어서 순위는 확정일자 배당 순위로 가기 때문에 바로 2순위로 돼서 굉장히 순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1순위 근저당이 너무나 작다라면, 굉장히 작다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이 근저당을 갚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승격함으로 인해서 뒤에 확정일자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2순위인 세입자가 1순위로 올라가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대위 변제를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보겠습니다. 광명시에 나와 있는 다세대입니다. 감정가는 1억 3천입니다. 이 현재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쓸 때는 신건인 상태였고요. 이게 보통 이제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신건인 상태에서는 권리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권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경매 기일이 이때다. 그러면 이 경매 기일 일주일 전,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물건은 지층입니다. 좀 조사를 직접 해봐야 되겠지만, 광명 사거리역에서 뭐 한 300m 거리, 직선으로는 뭐 한 250m,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좀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면, 2008년도에 전입한 이 씨가 있습니다. 2008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에 전입한 세입자가 있는데요. 강제경매이고요. 경매를 넘긴 원인을 봐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청구서이고 원고소가가 8,400만 원입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2008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진입을 했는데 지층인데도 불구하고 8,400만 원. 굉장히 당시의 금액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8,400만 원이 진짜일지 일단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서에 8,400만 원이 있으므로 8,400만 원이 맞는 걸로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광명사거리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증 금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8,400만 원이 맞긴 했습니다. 권리신고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추후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쓴 이유예요. 어쨌든 이 8,400만 원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2008년 5월 22일보다 빠른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2007년 3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금액은 2,210만 원입니다. 그럼 2,210만 원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8,400만 원입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정일자, 이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만약에 여기 지금 봐보면 근저당 이 이후로도 여러 건이 더 들어왔거든요. 여러 건이 들어왔으므로 만약에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이 이후라면, 만약 이 이유라면 이 8,400만 원을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근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세입자가 2,200만 원, 앞에 있는 2,210만 원의 근저당을 발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저당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2,210만 원으로 계속 갚아왔다면 실제 남은 근저당은 정말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면 세입자가
만약에 확정일자가 늦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근저당을 말소를 시켜서 즉 대위 변제를 해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승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런 대위 변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데 나중에 물건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알다시피 8,400만 원 보증금이 맞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8,400만 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광명 사거리역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좀 높은 금액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전입을 했지만 이 물건의 건축 연도가 2001년도다 보니 좀 그래도 깨끗한 빌라여서 좀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를 확인해 보니 매각 물건에서는 명세서는 나왔지만 결국은 경매가 좀 취하가 됐습니다. 어떻게 취하가 됐냐면 경매를 신청한 이 세입자가 취하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원인이었을까요? 확정일자는 확인해 봤더니 늦진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배당 순위가 2,210만원, 그 다음에 8,400만원 배당 순이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늦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 좀 이 8,400만 원이 현재는 좀 낮은 금액이 돼버린 상황이 됐죠. 워낙 집값들이 많이 올랐고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인 광명 사거리역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높았을지 몰라도 현재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8,400만 원이 좀 보증금이 좀 적게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오래 살려고 취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자가 협상을 해서 당연히 협상을 해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취하가 돼서 더 이상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대위 변제는 1순위 근저당이 굉장히 작고 2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대항력 없는 세입자, 2순위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2순위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대위 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물건 대위 변제를 한다면 경매가 취하가 되고 또는 취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좀 1순위 근저당이 낮은 물건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1순위 근저당이 낮다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꼭 대위 변제를 해서 보증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만 예를 들어 이 근저당이 실제 금액은 한 1천만 원이었다. 그럼 1천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큰 금액을 8,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대위 변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좀 아시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가 있으므로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